오픈을 눌러서 파일 오픈. 바로 위쪽에 2번 왼쪽에 일러스트 기본 예제 클릭. 그런 다음 3번 문자 툴 연습이라고 있습니다. 3. 거기에 하트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해서 열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을 갖다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GTQI 같은 경우 이 글씨를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글씨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그 휘어지는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 그런 방법들이 나오니까 잘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글씨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을 갖다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약간 오른쪽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네, 그래서 왼쪽이 좀 여백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바로 왼쪽 도구 틀에 보게 되면 위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T자 보이실 거예요. T자. 그죠? 이 T자를 꾹 누릅니다. 꾹 누르세요. 그런 다음 바로 꾹 누른 다음 오른쪽 네, 오른쪽 끝에 가운데쯤 보게 되면 진짜 보일 듯 말 듯한 조그맣게 생긴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네, 그걸 클릭합니다. 됐죠? 네, 그러면 바로 글씨 툴이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됐죠? 먼저 첫 번째 글씨 툴부터 보겠습니다. 네, 타입 툴이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화면에 내려와서 바탕화면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네, 그런 다음 써주시면 돼요. 일단 영문 대문자나 소문자를 써주시면 되고요. 한 3줄 정도 대충 써주시면 돼요. A, B, C, D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다른 툴 선택하지 마시고요. 됐죠? 다 되신 분들은 컨트롤 A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다른 컨트롤 T 누르도록 하죠. 컨트롤 T. 네,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대부분 캐릭터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캐릭터는 화면 오른쪽 위 또는 중간 또는 이렇게 아무데나 뜰 수도 있어요. 됐죠? 컨트롤 T를 갖다가 눌렀을 때 캐릭터 창이 안 보인다. 그러면 보일 때까지 계속 누르시면 돼요. 보일 때까지. 됐죠? 그 다음 바로 어디를 보시느냐? 바로 캐릭터라고 하는 글씨 바로 아래 보게 되면 요게 바로 서체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서체명. 그래서 일단 서체를 좀 바꾸도록 할 텐데 바로 요 서체명을 선택하신 다음 그런 다음 딜레이트 삭제 그런 다음 영문으로 A, R, I 됐죠? A, R, I 그 다음 A, L 됐죠? A, R, I, A, L 그러면 아리얼체라는 게 선택이 되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아리얼 볼드라고 있습니다. 볼드 찾으셨나요? 네, 됐죠? 그러면 글씨가 약간 두껍게 나올 텐데요. 일단 아리얼 볼드 선택한 다음에 아리얼체 서체명 아래 보게 되면 방금 선택한 볼드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됐죠? 이때 이 볼드 오른쪽 끝에 V자 모양의 화살표가 있는데 그걸 클릭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옵션이 확인되셨나요? 이때 이 서체마다 이런 옵션들이 다 있느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리얼체, 베르나다 서체, 타임즈 뉴 로만체 이 정도.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는 맑은 고딕 여기서 볼드 정도 됐죠? 그래서 다른 서체들은 이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레귤러 하면 조금 얇게 그리고 볼드 하면 그거보단 조금 두껍게 그 다음 블랙 하면 좀 더 두껍게 이렇게 두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옵션이 있는 경우는 근데 없는 경우는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볼드. 그 다음, 바로 볼드 서체 아래 보니까 12pt라고 되어 있네요. 12pt. 이 12pt는 글씨 크기. 그래서 옆에 V자 모양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만약 여기에 없는 사이즈다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72가 최대지만 100을 갖다 쓰던 200을 쓰던 그렇게 쓰면 그렇게 큰 크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 어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바로 오른쪽에 글씨 크기 오른쪽에 바로 A 위아래 있고 위아래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얘가 바로 줄간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대부분 일러스트에서 명함도 만들고요. 명함 디자인, 그리고 카다로그, 브루셔, 네, 전단지 등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때, 카다로그나 이런 걸 만들 때 내용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글씨, 내용 쓸 때 이 줄간격이 좀 너무 좁거나 그러면 보기가 안 좋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줄간격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오토를 갖다 쓰면 되긴 하는데, 오토를, 여기는 오토가 없죠? 오토 있죠? 네, 오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토가 약간 줄간격이 좁아요. 됐죠? 그래서 줄간격을 좀 넓히고 싶은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줄간격을 넓혀야 되느냐? 그죠? 네, 아무거나 쓸 수는 없겠죠? 그죠? 숫자를. 그럼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기준. 여러분들 한글 좀 써보셨죠? 그죠? 한글에서는 줄간격이 기본 세팅이 대부분 되어 있어요. 대부분 160%로. 됐죠? 근데 160% 하면 계산하기 조금 힘드니까 150%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12pt라고 되어 있을 텐데, 12pt. 바로 줄간격을 12pt 하면 그게 100%입니다. 됐습니까? 100%. 그 다음, 얘가 절반 뚝 자르면 50%가 되겠네요. 그러면 12pt의 50%는 네, 6pt가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하면 12 플러스 6억 18pt가 되겠죠? 그게 15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18pt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바로 옆에 클릭해서 18pt. 네, 그럼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요 정도 하면 좀 보기 좋겠다라고 해서 그 계산하고 적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그 아래 보게 되면 왼쪽이 VA 왼쪽으로 화살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영역이 표시되어 있고 VA 밑에 양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자간이에요. 자간. 네, 그래서 오른쪽은 범위형 자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장을 선택하고 이렇게 자간을 조절하려고 할 때, 문장의 자간을 조절하려고 할 때 바로 오른쪽 걸 쓰는 거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오른쪽 걸 이용해서 옆에 V 화살표 눌러서 바로 플러스를 쓰게 되면 자간이 넓어지고요. 그죠?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자간이 좁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0을 갖다가 기준으로 쓰면 되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 바로 왼쪽에는 글자 한자 사이의 자간을 조절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왼쪽은 글자 한자 사이를 각각 클릭해서 자간을 넓히거나 좁히거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 조절할 때는 왼쪽 건 안 씁니다. 오른쪽 걸 쓰고요. 그럼 왼쪽 건 어디에 쓰느냐? 바로 타이틀 같은 거 있죠? 타이틀. 그래서 타이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토샵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요 첫 번째 글씨를 대부분 크게 적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었을 때 첫 번째 글씨와 두 번째 글씨 사이 얘를 갖다가 좀 좁히거나 넓히고 싶어요. 됐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요 왼쪽 자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요게 끝이 아닙니다.
요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끝이냐? 바로 요 위에 캐릭터라고 하는 글씨. 그죠? 캐릭터라고 하는 글씨. 예, 오른쪽 끝에 가게 되면 X표 밑에 가로 짝대기 3개 정도 겹쳐 있는 거 있습니다. 네, 그걸 클릭하시고 클릭. 그런 다음 메뉴에 쇼 옵션 눌러주세요. 쇼 옵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뭐가 더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나온 게 뭐냐? 바로 왼쪽 거. 왼쪽 거는 T자 왼쪽에 위아래 화살표, 오른쪽은 T자 아래쪽에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로 또는 세로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글씨를.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영문 글씨는 거의 안 쓰는데요. 영문 글씨는 한글은 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한글은 왜 쓰느냐? 한글이 기본적으로 도둠체나 또는 바탕체 이런 것들이 약간 납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 이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약간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가로 크기를 95 또는 90 또는 85 그렇게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세로 크기를 105, 110, 115 그렇게 조절을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변 레이아웃, 틀에 따라서 틀려지기도 하고요. 그거는 됐죠? 그래서 위에 좀 세로로 쭉쭉 뻗은 뭐 이런 레이아웃이 있을 때 밑에 글씨를 쓴다 그러면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바로 아래 가도록 하죠. 아래 보니까 A 오른쪽에 위쪽으로 화살표 스몰 a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 얘가 바로 첨자예요. 첨자. 됐죠? 첨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뭐가 첨자냐? 뭐 예를 들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수학 공식 같은 거 있죠? 그죠? 화학의 원소기호 H2O, SO2 뭐 그런 거. 그죠? 그런 걸 쓸 때 요 첨자를 활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쓰신 거 싹 다 없애버리고요. 딜레이트로. 됐죠?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바로 H 대문자 숫자 2 그 다음에 대문자 5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여러 칸 띄어서 여러 칸 띄고 바로 네 X 대문자 숫자 2 한 칸 띄고 플러스 한 칸 띄고 Y 대문자 숫자 2 됐습니까? 먼저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첨자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은데 바로 이렇게 위첨자를 쓰려다 보니까 옆에 나오네요. 뭐가. 네, 그걸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일단 글씨 크기를 8 정도로 줄이도록 하죠.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글씨 크기를 8 정도로 줄였습니다. 네. 그런 다음 얘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올리려면 바로 요 첨자 써주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에 뭘 갖다 쓰느냐? 줄어든 글씨 크기를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8로 줄어들었죠? 8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위첨자가 되고요.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8을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내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숫자를 줄이시면 돼요. 8이 아니라 7, 6 이런 식으로. 됐죠?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9, 10 그렇게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얘도 숫자를 글씨 크기를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첨자 설정 똑같은 크기로. 그래서 위첨자는 그나마 좀 쉬워요. 쉽습니다. 네, 줄어든 글씨 크기만큼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근데 아래 첨자, 그죠? 아래 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얘를 선택한 다음에 H2O, 네, 2를 선택한 다음에 일단 글씨 크기를 8로 줄이겠습니다. 됐죠? 얘를 내려야 되겠죠? 내려야 됩니다. 내릴 때는 이 첨자에 0 이상을 쓰면
0, 1, 2, 3, 4를 썼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럼 내리려면 바로 마이너스를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그럼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쓰느냐? 마이너스 줄어든 글씨 크기만큼 써버리면요, 훅 내려가 버립니다. 확 내려가요. 그래서 내릴 때는 절반만 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내릴 때는. 그래서 바로 8의 절반인 4를 갖다가 이용하시면 줄어든 글씨 크기 절반 4. 아이고. 이렇게 바로 아래 첨자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렸더니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렇게. 됐죠? 얘를 살짝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자 이해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첨자를 쓸 때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 바로 로테이트 글씨를 돌리는 건데요. 이건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글씨를 갖다가요, 네, 실질적으로 각도를 갖다 잡아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네, 간혹 글씨 일부를 갖다가 좀 꾸며주기 위해서 돌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상.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아래쪽 거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할 텐데, 선택툴로 바꾸시고 바탕화면 클릭, 컨트롤 Z, 너무 많이 했네요. 네. 그냥 얘 없애시고, 네, T자 클릭해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바로 영문, 대문자, 소문자를 혼용해서, 네, 2줄 정도만 적어주세요. 2줄. 됐죠? 2줄 정도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A. 네, 컨트롤 A.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첨자 설정했던 부분 있죠? 첨자 설정했던 거. 일단 얘는 빵으로 됐습니까? 네, A 오른쪽 위로 화살표 A 스몰 A 있던 거 있죠? 얘는 빵으로 첨자 설정했던 거.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 보니까 T가 큰 게 2개 붙어 있네요. 그죠? 얘를 올캡이라고 하는데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씨가 다 대문자, 똑같은 크기의 대문자로 나오죠? 그죠? 소문자도 전부 다 큰 대문자로 만드는 게 올캡. 되셨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게 스몰캡이라고 해서 바로 소문자를 작은 대문자 형식으로 바꾸는 게 바로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몰캡. 됐죠? 요런 것들은 간혹 이용을 하곤 합니다. 어떨 때? 바로 영문 카탈로그 같은 거 만들 때 바로 영문이 대문자 소문자를 혼용하게 되면요, 얘가 막 들쭉날쭉해요. 네, 뭐 G라든지 Q라든지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보기에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스몰 캡을 이용하면 아래쪽이 쫙 맞아요. 아래쪽이 쫙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스몰 캡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바로 오른쪽에 오는 게 바로 첨자예요. 얘도 첨자예요. 네, 위첨자, 아래첨자. 그런데 얘는 조정 불가능한 첨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첨자가 되긴 해요. 바로 이렇게. 네,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위첨자. 근데 많이 안 올라갔네요.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네, 이걸로 끝. 됐죠? 아래첨자도 마찬가지. 아래첨자도. 네, 됐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첨자 이용할 때는 뭐 요걸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까 했던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끝에서 두 번째 밑줄, 그 다음에 가운데 줄인데 밑줄이나 가운데 줄을 갖다가 요거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왜?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밑줄이나 가운데 줄 이용할 때는 따로 라인 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색깔 이쁘게 입힌 다음에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글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알아봤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른 글씨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거는 없애주시고요. 선택 툴로 바꿔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T자 글씨 툴 두 번째 거가 뭐냐면 에어리어 타입 툴이라고 합니다. 에어리어 타입 툴. 네, 요거부터 확인할 텐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T자 밑에 모양이 있었죠? 모양 꼭 눌러서 동그라미로 했습니까?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 아래 쭉 내려오셔서 보시게 되면 색깔 나오죠? 바로 디폴트 컬러 검정색, 흰색, 흰색, 검정색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화면에 오셔서 바로 Shift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너무 크지 않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선택 툴, 즉 까만색 화살표를 바꾼 다음 얘를 Alt 누르고 옆으로 복사. 됐습니까? 그런 다음 Shift 누르고 첫 번째 동그라미까지 같이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 바로 이번엔 아래쪽으로 Alt 누르고 복사해서 총 4개의 동그라미를 맞춰주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이동이 돼버려요. 복사가 안 되고. 됐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바로 T자 두 번째 거 에어리어 타입 툴이라고 하는 거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 예, 이 에어리어 타입 툴은 뭐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내려 화면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I자 비슷하게 생긴 거 있고요. 그 주변에 동그랗게 점선 모양이 있고 왼쪽 상단에 화살표 모양이 있네요. 이때 화살표 끝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이 화살표 끝이 동그라미 왼쪽 상단 또는 요 위쪽 요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에 클릭.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영역 안쪽에 글씨가 써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 뭐 글씨가 없으면 대충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거나. 그 다음 선택 툴로 바꾸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탕화면 클릭해 볼까요? 바로 동그라미가 사라집니다. 아까 색깔 이거 테두리 동그라미 있었잖아요. 없어졌어요. 바로 이 글씨가 이용된 오브젝트 동그라미는 바로 영역감만 남겨놓고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그래서 특정 영역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 기타 등등의 모양 안에 글씨를 쓸 때는 바로 이 에어리어 타입 툴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하트 모양 글씨 있죠? 바로 하트 모양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글씨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바로 세 번째 겁니다. 타입 언어 패스 툴이라고 해서 타입 언어 패스 툴. 네, 주로 GTQ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나오는 거. 네,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요거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화면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I자 약간 밑에 점선 모양의 뭐라고 할까요? 휘어진 라인? 네, 번개 모양 비슷하게 나오는 라인 그게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점선이에요. 휘어진 점선 있죠? 그게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요 동그라미 외곽선, 그죠? 동그라미 외곽선에 클릭. 됐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글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왼쪽 도구틀의 선택 툴을 바꾸면 바로 바탕화면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인에 따라 써지는 글씨가 바로 타입 언어 패스 툴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들 왼쪽 펜툴 있죠? 펜툴. 네, 펜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 떼고 왼쪽 도구틀 아래 쭉 내려오면 색깔 나오죠? 네, 색깔이 테두리 컬러만 있으면 돼요. 테두리 컬러. 그래서 색깔 오른쪽에 휘어진 화살표를 클릭해서 테두리 컬러를 바꿔주시고 빈 여백에 왼쪽에 클릭, 아무데나 왼쪽에 클릭, 오른쪽으로 좀 많이 이동해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휘어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바로 클릭 앤 드래그 오른쪽 위로 이렇게 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되셨나요? 그런 다음 바로 타입 언어 패스 툴 아까 썼던 거 세 번째 거 그걸 선택해 주시고 바로 시작 부분 약간 안쪽에
라인 시작 부분 약간 안쪽에 점선 부분이 클릭 됐습니까? 네. 그럼 바로 요렇게 글씨가 써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타입 오브 패스툴은 특히나 농수산물 카탈로그 같은 거 있죠? 농수산물 카탈로그 같은 거 밑에 배 또는 사과를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위로 글씨가 가게 만드는 거, 그 주위로 그럴 때 많이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건지.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요. 네, 먼저 세 번째 동그라미 이용하기 전에 바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그죠? 이 버티컬 타이틀입니다. 버티컬 타이틀. 얘는 세로 쓰기. 그래서 바탕화면 비나면에 클릭하시고 쓰게 되면 바로 요렇게 나오고요. 영문은 약간 옆으로 눕혀서 나옵니다. 근데 한글 적어볼까요? 한글. 네, 한글은 바로 이렇게 세로 쓰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거. 네, 버티컬 에어리어 타입 툴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요, 네, 마찬가지로 화살표 끝이 바로 동그라미 테두리에 클릭. 네, 그럼 요렇게 세로 쓰기가 되는 거고요. 됐죠? 한글로 쓰면 요렇게 세로 쓰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영역안에.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요 끝에서 두 번째 거, 네, 버티컬 타입 오브 패스툴입니다. 네, 요거는 컨트롤 누르고 바탕화면 클릭해서 마지막 동그라미 점선이 테두리에 클릭. 됐죠? 그런 다음 선택툴로 바꿔볼게요. 선택툴로 바탕화면 클릭. 네, 그랬더니 바로 위에 거 똑같네요. 그죠? 아까 타입 오브 패스툴 했던 거 똑같죠? 그죠? 그런데 네, 약간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한번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바로 위에가 타입 오브 패스툴, 일반 타입 오브 패스툴이고요. 라인 따라 쓰기. 그 다음 얘는 버티컬 타입 오브 패스툴입니다. 세로 쓰기. 그럼 뭐가 틀리느냐? 위에는 글씨가 라인 외곽에 써지는 겁니다. 라인의 외곽에 써지는 거예요. 바깥쪽에. 그런데 바로 세로 쓰기는 라인의 가운데 걸쳐서 써져요. 됐죠? 그래서 바로 한글을 쓰게 되면요. 한글. 네, 위쪽의 한글 요렇게 써져요. 라인 따라서. 됐죠? 그런데 밑에 한글은요. 요렇게 써집니다. 됐죠? 영문은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한글은 요렇게 틀리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 되었으면 화면을 좀 축소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글씨 쓰실 때, 일반적인 글씨 쓰실 때는 클릭 앤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하고 적어주세요. 됐죠? 클릭 앤 드래그 하면 영역이 설정되고 버리기 때문에 요게 범위가 확정되면 얘가 넓어지거나 세로로 길어지거나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되시면 바로 선택툴로 바꾸시고 바탕화면 클릭하신 다음 바로 처음으로 돌려야 되겠죠?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컨트롤 Z 누르고 계시면 돼요. 컨트롤 Z 누르고 계시면 돼요. 한 15초? 그 정도. 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주변이 좀 깨끗해졌죠? 네, 다 깨끗해졌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 하트 모양 만들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트 모양 만들기 전에 화면 상단의 뷰에
뷰에 쭉 내려오다 보면 스냅 투 그리드라고 있습니다. 아래쪽 한참 아래에 보게 되면 스냅 투 그리드,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작업하기 조금 힘들어요. 곡선 작업하기가. 그래서 얘를 체크 빼주시고요. 네, 체크되어 있으면 한번 클릭하면 체크가 빠집니다. 그런 다음 바로 하트 모양을 만들 텐데 바로 펜 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펜 툴로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 아래로 쭉 내려오면 색깔 나오죠? 바로 색깔 필 컬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 컬러가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아래 오른쪽 끝에 빨간색 사선 클릭. 됐죠? 그런 다음 화면에 오셔서 테두리 컬러는 하얀색만 아니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하트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뒷배경에 보니까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모눈정의 형식으로 선들이. 이때 약간 굵은 선, 얇은 선 말고 가는 선 말고 약간 굵은 선이 있습니다. 그죠? 선 두께가 좀 틀리잖아요. 그죠? 네, 어떤 건 조금 굵고 어떤 건 좀 얇고, 그죠? 그래서 이 굵은 선 기준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굵은 선 기준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이 화면을 약간 오른쪽으로 당겨서 하트가 오른쪽에 가게끔 해주시고요. 네, 스페이스바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약간 가운데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운데 위쪽. 바로 굵은 선과 굵은 선이 만나는 지점. 약간 굵은 선과 약간 굵은 선이 만나는 지점 있죠? 만나는 지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네,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클릭해주세요. 클릭. 가로, 세로 굵은 선이 만나는 지점에 클릭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바로 왼쪽으로 굵은 선 한 칸, 그리고 위로 굵은 선 한 칸 올라가신 다음, 되셨나요? 이 지점에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떼지 마시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뺍니다. 마우스를 왼쪽으로 빼세요. 이때 쉬프트. 그런 다음 핸들러를 굵은 선 한 칸만큼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런 다음 방금 전에 찍은 점을 기준으로, 여기 클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굵은 선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가서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휘어진 만큼 그대로 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한 칸. 먼저 클릭하시고, 마우스 뛰세요. 그 다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올라가세요. 위로. 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아니요. 떼버치면 끝이에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때 쉬프트. 그 다음 굵은 선 한 칸만큼 빼시면 돼. 핸들러는 굵은 선 한 칸 넘어갔죠? 네. 다시 여기서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네, 이때 쉬프트 누르고. 네, 볼수. 네, 마우스 띄시고 쉬프트 떼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와서 클릭 끝. 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요 방금 전에 찍은 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굵은 선 한 칸, 두 칸 내려오시고요. 아직 클릭하지 마세요. 이제 두 칸.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바로 요 지점이 되겠네요. 요 지점. 이 지점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한 칸만큼 빼시면 돼요. 핸들러를. 됐습니까? 네. 네, 아래로 두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 아래 대각선 방면으로 이렇게 한 칸만큼 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다 되셨으면 바로 오른쪽 아래로 한 칸만큼 뺀 요 핸들러 끝. 여기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선택툴 즉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바로 빈 여백을 이용해서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서 선택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얘가 파트 반쪽짜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반쪽을 이용해서 나머지 반쪽도 만들 거예요. 됐습니까? 반쪽을 이용해서 바로 왼쪽 도구틀에 리플렉트라고 해서 반사 있었어요. 반사. 삼각형 두 개 맞붙은 거. 네, 그걸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 Alt 눌러주시고 Alt 그런 다음 시작점 있었죠? 시작점. 이 시작점을 클릭하세요. Alt 누르고 클릭. 됐습니까? 됐죠? 그런 다음 바로 엑시스는 버티컬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즉 세로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넘기겠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밑에 프리뷰를 체크 넣었다 뺐다 하면 바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좌우로 왔다 갔다 안 하시는 분? 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나요? 네, 그러면 잘 왔다 갔다 한다. 밑에 카피 눌러주세요. 카피 눌러주세요. 카피 눌러주세요. 그렇지. 네, 카피 누르셔야 돼요. 카피. 그래야 한 벌도 나오면서 하트 모양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일단 이렇게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면 얘 따로 오른쪽 따로 됩니다. 됐죠? 그럼 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로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왼쪽 도구틀에 맨 위에 오른쪽 하얀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해서 하얀색 화살표 그걸 선택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시작점. 그죠? 시작점. 이 시작점은 저 같은 경우도 한 점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점이 겹쳐 있는 거예요. 떨어져서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바로 이 점 왼쪽 아래 빈 여백부터 클릭 앤 드래그 오른쪽으로 살짝 올려서 시작점이 이렇게 영역에 들어가도록 됐습니까? 그런 다음 마우스 띄워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떨어진 두 지점을 연결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화면 상단 오브젝트에 쭉 내려오다 보면 패스라고 있습니다. 패스. 오브젝트에 패스. 됐죠? 거기에 조인이라고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J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컨트롤 J는 상당히 많이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떨어진 두 지점을 연결시킬 때 쓰는 조인, 단축키. 됐습니까? 바로 그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 됐죠? 그 다음 아래도 떨어져 있겠죠? 그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아래도 왼쪽 아래 빈 여백부터 클릭 앤 드래그 영역을 살짝 잡아주시고 아래쪽 점 살짝 잡아주세요. 영역.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컨트롤 J 또는 오브젝트의 패스의 조인. 컨트롤 J 또는 오브젝트의 패스의 조인. 되셨나요? 네. 다 되셨으면 바로 선택 툴로 바꾸시고 네, 바로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서 하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됐죠? 색깔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색깔이 없지만 얘는 색깔을 넣을 거예요. 왼쪽 도구틀 아래로 쭉 내려오면 색깔 나오죠? 이 색깔 오른쪽 위에 휘어진 화살표 클릭. 됐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필 컬러가 채워질 거예요. 이때 필 컬러 더블 클릭해서 바로 가운데 색깔들을 맨 위쪽. 그런 다음 왼쪽에 빨간색 부분 있죠? 좀 위쪽에 있는 빨간색. 네, 그걸 클릭하시고요. 네, 위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그러나 오케이. 네, 그럼 이렇게 빨갛게 될 거예요. 됐죠? 이걸 복사를 하도록 하죠. 바로 선택 툴로 Alt 누르고 복사. 좀 멀리 떨어뜨려서.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일단 복사가 된 게 기존에 있던 하트보다 위로 올라오겠죠? 왜? 최근에 작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러스트는 최근에 작업한 것일수록 바로 다른 기체보다 위로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올라온 기체에 글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도구들의 T자 선택하시고, T자가 아니죠. 바로 에어레 타입툴 두 번째 거죠. 타입툴의 두 번째 거 에어레 타입툴 요걸 선택하시고 바로 화면에 내려와서 바로 화살표 끝이 바로 하트 외곽선에 클릭. 됐습니까? 거기에 바로 글씨를 한글로 넣어주도록 하죠. 한 단어만. 한 단어만. 영문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만 쓰세요. 한 단어만. 됐죠? 그러면 그 단어를 그대로 클릭 앤 드래그 선택하시고요. 됐죠?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 그 단어 끝에 클릭하시고 단어 끝에 클릭 그런 다음 컨트롤 누르고 V를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누르고 계시면 돼요. 네, 다 찰 때까지.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선택툴로 바꾸시고 바로 얘를 하트 위로 올려보도록 하죠. 되셨나요? 하트 위로 올리세요. 빨간색 하트 위로 올리시면 돼요. 그런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럼 왜 글씨가 잘 안 보이느냐? 하트도 약간 진한 색 그리고 글씨는 검정색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도구들의 필 컬러를 더블 클릭 그런 다음 가운데 아래 코드표에 F 6개 참고로 F 6개는 하얀색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네,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다 되신 분들은 특수문자가 네. 한글 맞죠? 네? 두 개 복사하신 것 같은데? 복사 여러 개 되지. 또 있네요. 복사 여러 개 될 것 같습니다. 되신 거죠? 다 되셨으면 바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애즈로 됐죠? 하트 완성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완성. 요거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저장을 눌렀더니 뭔가 창이 또 하나 뜹니다.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위쪽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버전. 그죠? 버전. 옆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클릭을 했더니 바로 2020이 되어 있고 밑에 CC 레거시라고 되어 있고 CS6부터 쭉 버전이 나오네요. 됐죠? 일러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 버전 때문에 요게 하위 버전이냐 상위 버전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들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특히나 출력소, 그죠? 출력물을 갖다가 출력하려고 할 때 출력소 또는 인쇄소에 파일을 맡겨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때 바로 인쇄소 또는 출력소가 일러스트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일러스트 버전이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CS6를 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0을 써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으로 저장해 놓고 인쇄소나 출력소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들은 못 봐요.
됐죠? 그래서 바로 하위 버전에서 작업한 건 상위 버전에선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상위 버전에서 작업한 건 하위 버전에서 대부분 안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뭔가 부르셔 카다로그 기타 등등 뭘 갖다 만들었을 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출력소에 그 말씀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버전을 어떻게 해서 줘야 되는지 또는 거기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위 버전으로 또는 해당되는 버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보내셔야 제대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만약 집에 최신 버전 즉 2023이라든지 2022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학원에서는 2020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집에서 작업한 걸 학원에 가져와서 보고 싶은데 그죠? 그냥 저장해서 갖고 오면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버전에 클릭하면 최신 여러분들 버전부터 하위 버전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 버전이 2020으로 선택해서 저장한 다음에 갖고 오셔야 제대로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일단 2020으로 해서 OK 눌러서 저장하시고요.